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개변수 변환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제 블로그에 보시면 글로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개변수 변환법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제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리덕션 오브 오더.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어가 매개변수 변환법과 리덕션 오브 오더가 같다라는 거에 집중해서 어떻게 리덕션 오브 오더를 진행했더라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론스키안. 론스키안 같은 경우에는 론스키안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만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론스키안을 이용해서 뭐 선형 독립성을 검증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레머 공식. 크레머 공식은 매개변수 변환법에서 핵심적이기 때문에 좀 알고 오시는 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정계수법. 이거는 매개변수 변환법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알고 오시면 좋은데, 어쨌든 비재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미정계수법이 필수적이니까 이 미정계수법과 매개변수 변환법 둘 다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일단 매개변수 변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다음에 매개변수 변환법에 대한 공식을 증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고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개변수 변환법은 비재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인데, 미정계수법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좀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매개변수 변환법으로 풀 수 있지만, 매개변수 변환법으로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개변수 변환법의 활용 가치가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계수법은 비재차 항이 다항함수나 정연파 아니면 지수함수인 경우에만 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개변수 변환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2개 비재차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재차 미분 방정식의 해가 일반 해가 여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 합이라고 비재차 미분 방정식 의미편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풀었으면 이렇게 C1x1과 C2x2의 선형 결합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여기 있는 x1과 x2 아까 봤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있던 x1과 x2를 우리가 어떻게 바꾼 거냐면, 자, C1x1t 더하기 C2x2t 라고 돼 있던 것에 앞에 있던 C1과 C2를 우리가 임의의 t에 관한 함수 ut와 vt로 바꿔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1과 C2라고 돼 있던 파라미터를 이렇게 바꿔준 거죠. 파라미터를 바꿨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바꿨다. 매개변수를 바꿨다. 매개변수 변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으로부터 얻어내자라는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리덕션 오브 오더 편에서 봤던 아이디어와 동일하죠. 리덕션 오브 오더에서는 기저해가 하나만 주어져 있을 때 다른 기저해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 기저해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앞에 UT 곱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매개변수 변환법에서도 비슷하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서 주어진 두 개의 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내자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UV를 아까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UV는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가 UT고 여기가 VT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X2 아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들어있던 거죠. RT 비재차 항이죠. 그리고 W 여기가 론스키안이 되는 건데, 저 론스키안은 이제 행렬식을 이용해 가지고 정의가 되고, 우리 x1과 x2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미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곱해가지고 x1, x2 프라임 빼기 x2, x1 프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론스키안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u랑 v가 계산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해서 x1과 x2를 구한 다음에 이 계산만 해준 다음에 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개변수 방정식은 간단하게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u랑 v를 계산한 요 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라는 걸 증명을 해봐야겠죠. 증명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도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덕션 오브 오더 편에서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자, xp가 일단 비재차 미분방정식의 해니까 원래 식에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가정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p를 어떻게 가정했냐면, 이렇게 u와 v가 x1과 x2에 곱해진 꼴로 합쳐진 거로 이렇게 xp를 가정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xp 프라임과 xp 더블 프라임을 구해서 원래식에 넣어봐야겠죠. 자, 원래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런 x 더블 프라임 플러스 pt x 프라임 플러스 qt나 rt 요 식에다 넣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려면 우리가 xp 프라임 구해야 되고, 자,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여기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주면 xp 프라임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되게 생각지도 못한 가정을 넣어줘야 됩니다. 뭐냐면 자, xp 더블 프라임 구하기에 앞서서 앞에 것만 미분한 것들 있죠. 얘네들을 0이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정을 붙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요 식이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프라임 붙은 거 있죠. xp 프라임과 xp 더블 프라임이 간단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요 가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추후에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해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해는 u랑 v인데 u랑 v가 요런 관계까지 만족하는 u랑 v로 우리가 구해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요런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저기 있던 여기 얘네들을 0이라고 해놓고 이제 더블 프라임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방법은 마찬가지로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xp 더블 프라임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요 미분 방정식에 요거를 넣어주면은 요게 xp 더블 프라임 다음에 여기가 xp 프라임 다음에 여기가 xp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변이 rt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요 식이 돼 있는데, 자, 요 식을 이번에는 u랑 v에 대해서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u 또 여기 u 여기 u 있으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다음에 v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여기 v 여기 하나,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걸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남는 텀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끝이네요. 그럼 남는 텀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식을 잘 보면은 요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형태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넣어준 형태죠. 그러니까 얘는 요 안에 있는 값은 0이 되겠죠. 중괄호 안에 있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 중괄호 안에 있는 건 0이 되니까 남는 건 요 식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하나 갖고 있고 처음은 아니지만 가정했던 요거 하나 갖고 있고 요 두 개 식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자, 요 식이 우리가 앞서 가정했던 것 있죠? 그 앞에 것만 미분한 게 0이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 결과물들을 비제차 미분 방정식에 넣었을 때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 요 식은 일종의 연립 방정식이니까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 u'과 v'이 각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x1, x2, 그다음에 u', v', 밑에는 x1', x2'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변에는 0과 rt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우리가 구한 게 결국은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u'과 v'에 관해서 풀어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우리가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요 u와 v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u'과 v'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게 ax는 b인 꼴이니까 자, 여기 a 크레머 공식에서 여기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a에 i번째 열을 b로 치환한 거 a sub i replaced를 하면은, 자, 여기 u'을 구하기 위해선 여기 있는 x1과 x1'에다 0과 rt를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v'을 구하기 위해선 여기 x2와 x2'에다가 0과 rt를 넣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쉽게 우리가 u'과 v'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던 분모들은 보면 다 공통이고, 우리가 흔히 론스키안이라고 말하는 론스키안 x1과 x2입니다. 여기 x1과 x2로 구성된 론스키안이죠. 이 론스키안은 이제 그냥 w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적어준 다음에
우리 원래 u 프라임과 v 프라임에 돼 있던 거를 그냥 적분을 취해주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요 위에 있던 디터미넌트가 갑자기 사라지고 여기 나온 이유는 저희 디터미넌트를 잘 보시면 AD-BC 그러니까 X2 RT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여기는 X1 RT 빼기 하면은 뭐 X1 RT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X2 RT와 X1 RT 이렇게 U와 V를 계산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니까 여기 있던 U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 V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여러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갔죠. 여러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갔는데 한번 잘 복습해 보시면서 유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시험 문제에는 아마 유도 과정이 나올 이유는 없으니까 유도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최종 결과물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입니다. 이제 아래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하시라는 문제인데 저 이렇게 2x 더블 프라임 플러스 18x 더하기 6 탄젠트 3t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 이제 방정식을 구하는데 일단 하나의 함정이 뭐냐면 매개변수 변환법에서 풀어주는 비대칭 미분 방정식의 PT, QT, RT는 여기 x 더블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아니라면 여기를 1로 강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양변을 다 2로 나눠준 다음에 매개변수 변환법에서 솔루션을 구하려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부터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꼴을 놓고 보면은 솔루션이 일단 뭐 여기 보조 방정식을 구하면 람다 제곱 더하기 9는 0이 되는 경우니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3i죠. 그러니까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코사인 3t와 사인 3t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x1과 x2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고, 자, 요게 만약에 헷갈리신다 그러면은 여기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해법 2편에 보시면 복서 고유값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개념을 한번 다시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x1, x2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렇게 구할 건데 론스키안부터 일단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키안은 공통이니까. 자, x1과 x2에 대한 론스키안. 자, x1이 코사인, x2가 사인이었죠. 그러니까 x1, x2 넣고 x1 프라임과 x2 프라임을 이렇게 각각 넣어줍니다. 그러면 x1 코사인 3t, x2는 사인 3t고 x1에 프라임 취해주면 체인 룰에 의해서 3이 나오고 코사인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다음에 사인 미분해주면 코사인이고 이렇게 해준 다음 디터미넌트 계산해주면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결국 3 코사인 제곱 3t 더하기 3 사인 제곱 3t니까 요거는 합치면 1이 되고 답은 3이 되겠죠. 론스키안은 3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이제 RT가 3 탄젠트 3t였으니까 여기 RT, 다음에 여기가 x2, 여기는 x1이죠.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고 론스키안 나눠주고 여기 y x2, 다음에 3 탄젠트 3t RT, 다음에 여기 x1, 다음에 여기가 론스키안 나눠준 거. 이런 식으로 파티큘러 솔루션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 적분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적분 구해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머지 적분만 구해줄 수 있다면은 매개변수 변환법이 거의 치트키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은 여기 3, 3 일단 약분을 다 해주고요. 다음에 코사인 3t분의 사인 제곱 3t가 되겠죠. 다음에 이 코사인과 사인이 약분되면서 사인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사인 제곱을 1 코사인 제곱 3t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적분을 취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 여기는 코사인 분의 1이니까 시컨트, 여기는 코사인이 되겠죠. 여기는 그냥 우변은 계속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컨트와 코사인을 분리를 시켜주고 인테그랄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면 좀 퍼즐을 해가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컨트의 적분이 이렇게 ln 시컨트 ln 절대값 시컨트 플러스 탄젠트니까 여기 적분값을 여기 이렇게 앞에 있던 시컨트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코사인에 대한 적분, 그리고 맨 뒤에 있던 세 번째 항, 얘를 이렇게 각각 더해주고 나서 보면은, 자, 여기 있던 얘네들 부호는 반대니까 상쇄되고 남는 게 요거 하나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이 일반이기 때문에 여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으로 우리가 일반해를 적어줄 수 있게 된다 라고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제 문제는 되게 간단한데 한번 직접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예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미분 방정식을 이해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개변수 변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